네, 여러분, 그러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44쪽의 연습 문제부터 이제 좀 처리를 좀 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께 좀 힌트를 하나 더 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제의 문제 1번을 보면은 이거 제가 여러분 기호화를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특히 여기에 기억에 A와 B 모두 문을 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 예, 요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A와 B 모두 문을 열지는 않았다. 모두 열지 않았다와 모두 열지는 않았다와 다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호화를 하신다면 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처리할 거기 때문에 그렇고, 문제 2번은 지금 이제 44쪽의 1번하고 같은데, 이것은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러한 어떤 함축규칙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해 가지고 해결을 해보시면 상당히 재밌고 즐겁습니다. 물론 꼭 그런 방식으로만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답을 찾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연역 논증은 수학입니다. 뭐 굉장히 쉽게 찾는 분들도 있고 매우 어렵게 틀리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의 기본 표준 형식은 있지만, 여러분께 이제 나중에 제시를 할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 문제를 이렇게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소확성이라고 그러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러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그럼 44쪽에 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다음에서 타당한 논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모두 여기에 나오는 지문들을 한번 기호화하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꽃이 모란꽃이라면 향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관성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것을 A이면 B이다 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향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를 부정이니까 not B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일관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A이면 B이다. 그런데 이 꽃에는 향기가 난다. 그러니까 뭡니까? not B이다. 그러므로 이 꽃은 모란꽃이 아니다. not A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후건 부정식입니다. 예, 따라서 이것은 타당한 연역 논증이죠. 2번은 어떻습니까? 자, A이면 B이다. A이다. 그러므로 B이다. 전건 긍정식이죠. 타당한 연역 논증입니다. 3번은요. 플라톤은 철학자이거나 남자이다. A 또는 B이다. 플라톤은 철학자이다. A이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남자가 아니다. not B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이거는 선언지 긍정의 오류죠.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 여기 철학자이거나 남자이다 그랬는데, 이거 배타적 선언입니까? 포괄적 선언입니까? 그렇죠. 포괄적 선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타당한 연역 논증을 만들려면 선언지의 하나를 부정해줘야, 선언지 하나를 제거해줘야 이것이 타당한 선언 논증이 됩니다. 여기 지금 긍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 선언이면서 또 긍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가 된다. 4번은요. 자, A이면 B, B이면 C, 그러므로 A이면 C죠. 네,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모든 여우는 젖으로 새끼를 키운다. 그러니 한반도 붉은 여우도 젖으로 새끼를 키울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숨은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반도 붉은 여우도 여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여우는 젖으로 새끼를 키우니까 한반도 붉은 여우도 여우니까 여우인 이상 젖으로 새끼를 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타당한 연역 논증입니다. 자, 요거 이제 정언 3단 논증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짝 언급만 하고 아주 깊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가보시죠. 연역 논증의 이제 타당성, 건전성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을 기호로 바꿔 놓으시면 어떻게 되냐. A이면 B, B 그러므로 A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후건 긍정의 오류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부당한 논증입니다. 예.
뭐 그 다음에 부당한 논증은 무조건 뭐 건전하지 않은 논증이니까 따질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요 4번하고 뒤에 또 이제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한 두 개 정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문제들이요. 이게 여러분들이 꼭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음 진술들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요. 예, 이 조건 문장들이 있는데 이거 다 참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타당한 연역 논증으로 나오냐 안 나오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조건 진술들을 정말 정확하게 뭐 해야 됩니까? 기호화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호화를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1번부터 5번까지 이 선지들도 전부 기호화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조건 진술들을 기호화를 하면 하천이 기준 이상으로 오염된 것이라면 수용이 금지된다. A이면 B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천이 기준 이상으로 오염된 것이 아니라면 낚시가 금지되지 않는다. not A이면 not C다. 여러분들이 기호를 무엇으로 하시든 간에 일관성만 갖추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낚시가 금지되거나 취사가 금지된다. C 또는 D라고 하고 수영이 금지되고 취사가 금지된다. B 그리고 D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낚시가 금지되거나 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수영이 금지되고 이런 것을 수영이 금지되거나로 읽으시면 정답을 못 찾습니다. 오답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 진술들이든 아니면 이 선지 진술들이든 간에 기호화를 하실 때는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도 여러분들이 바꿔보시면은요, 저는 이게 쭉 한번 해볼게요. 1번은 C이면 B고, 2번은 A, 3번은 C이면 A, 4번은 A 또는 not C, 5번은 D예요. 그럼 여기에서 정답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2번인 A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1번에 C이면 B는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여기에 조건 진술들이 번호가 매겨져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를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시면 특히 두 번째 조건 진술을 보면 not A면 not C는 이것의 대우가 뭐죠? C이면 A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C이면 A, A이면 B, C이면 B라고 하는 것이 조건 3단 논증으로 결론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1번이 나오는 겁니다. C이면 B가. 그러면 3번은 C이면 A는 지금 두 번째 조건 진술의 대우를 보면은 C이면 A가 나오죠. 그리고 4번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여러분 2번에 이제 그 not A이면 not C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 단순 함축을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A 또는 not C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번도 조건 진술로부터 타당하게 도출이 됩니다. 그럼 5번 D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갑자기 D가 어디서 나오지?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그리고 저하고 같이 학습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B 그리고 D라고 하는 마지막 네 번째 조건 진술의 이 연언 문장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연언지 단순화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는 D라고 해도 되고 B라고 해도 되고 단순화해서 연언지가 하나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B 그리고 D가 참이라면 결론인 D 또는 결론인 B는 반드시 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은 2번입니다. 5번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5번에 가는요 A이면 B, not A, 그러므로 not B라고 해가지고 전권 부정식입니다. 네, 이 전권 부정식은 부당한 영역 논증이죠. 전권 부정의 오류고 나번으로 가보시면 A 또는 B, B 그러므로 not A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선언지 긍정의 오류죠. 예. 참, 이 세월호 참사, 그렇죠. 세월호 참사는 선박사고이자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세월호 참사는 사고이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넘어가 보죠. 답번으로 가보면 A 또는 B, not A, B 그랬어요. 선언 3단 논증에서 선언지 제거법으로서 타당한 선언 논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가는 정권 부정의 오류, 나는 선언지 긍정의 오류, 다는 선언지 제거법 해가지고 타당한 논증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거짓인 것은 4번하고 5번이죠. 1, 2, 3번은 다 타당합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그런데 4번은 논증 가와 나의 전제 모두 참이라면 이 둘의 각 결론 역시 참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이 둘은 건전한 논증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전한 논증이려면 우선 이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성의 필요 조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부당한 논증인데 무슨 타당성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5번도 가보면 논증가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형식 때문이고 논증다는 실제로 프랑스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타당성을 평가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제들이 실제로도 참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타당성 문제가 아니라 건정성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타당성이 아니라 건정성을 평가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여기에서 정답이죠. 예, 답이 두 개입니다. 자, 6번으로 가보시면 다음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에 대한 판단으로 올바른 것은 자, 여러분 이것을 갖다 기호화하면은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면 나에게 말을 걸어올 것이다. A면 B, not B, 그러므로 not A라고 해가지고 후권 부정 논증 해가지고 이것은 형식은 타당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제 2번에 타당한 논증인데 하지만 3번하고 타당하고 건전한 여러분 이거 건전한 논증이냐 아니냐 이거 우리가 아직 학습을 안 했지만 사실 이거는 이것 자체만으로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냐를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나중에 연역 논증의 건전성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뒤에서 학습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A이면 B다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A이고 not B인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좋아하지만 말을 안 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편지를 쓰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한 논증이고 건전한 논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내지는 건전성 문제 제기에 의해서 이것은 사실상 이제 건전하지 않은 논증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여기에서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번으로 가보시죠. 여러분 7번은요 우리가 다하고 라는요 정원 3단 논증이라서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가하고 나를 보면 가는 A면 B, B 그러므로 A 그래서 후권 긍정식으로 후권 긍정의 오류입니다. 나는요 A 또는 B, not A 그러므로 B 선언지 제거법 그러니까 타당한 논증이 되겠죠. 그러면 4번이 됩니다. 나는 타당하다. 첫 번째 전제 속에 선언지 하나를 부정하면서 남은 선언지 하나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고 그렇지만 가다라는 모두 타당하지가 않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9번으로 가보죠. 48쪽에 9번. 8번은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9번과 같은 문제.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했었지만 그 11번은 쉽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기호화만 해놓고 우리 이제 어떤 대치규칙, 함축규칙 통해서 살펴보면 되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 9번하고요, 여러분 13번 있죠. 예. 9번, 13번, 예. 9번하고 13번, 20번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이게 또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약간 이제 복잡한 어떤 뭐 풀이 과정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알고 보면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리만 알면 상당히 이런 문제가 좀 기다려지고 그러죠. 9번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보기에 나와 있는 가나 다를 여러분들이 기호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선은요. 이 기호화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문제는 안 읽고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 A 또는 B, B이면 not C,
그러므로 not A이면 not C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가를 기호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요, 결론을 보니까 결론의 후건이 not C지요. 그리고 여기 그 전제 2에 보면 not C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조건 3단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전제 1에 not A가 들어가도록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거 뭐지? 이럴 수 있어도 나중에는요,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전제들이 무엇이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 A 또는 B라고 하는 것을 not A가 들어가게끔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not A이면 B라고 하는 거하고 이것은 뭡니까? 동치죠? 대치기칙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걸 바꿔주면 not A이면 B, B이면 not C, 그러므로 not A이면 not C라고 하는 것이 조건 3단 논증으로 그대로 따라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한 논증입니다. 나는요, A이면 B 또는 C, 그 다음에 not B 그리고 C예요. B 그리고 C를 전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전제에서. 그리고 결론이 not A가 나왔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결론이 not A인 걸 보면은 이거 후건 부정식으로 만든 거네 라는 감이 오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후건 부정식으로 가려면 지금 전제 1에 있는 후건인 B 또는 C가 사실은 B 그리고 C로 나왔으면 정확하게 이것은 타당한 논증이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전제 1이 A이면 B 또는 C예요. 그래서 이것의 전제 2가 B 또는 C 전체를 부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B 그리고 C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논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 다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잘 드릴 텐데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을 여러분들이 기호들을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억지스러운 것 같고 자기적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써보시고 몇 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여러분 다를 기호화하면은 A이면 B, A이면 C, 그러므로 A이면 괄호 열고죠. B 또는 not C 가로 닫고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봤을 때 A이면 B, A이면 C에서 A이면 B 또는 not C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뭐 부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전제들을 몇 가지 변형을 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추론 규칙들이 있잖아요. 함축 규칙과 대칙 규칙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사용하면 정말 결론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봐야 돼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A이면 B, A이면 C는 A이면 B 그리고 C로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A이면을 앞으로 끌어내가지고 이게 배분법칙식으로 만들면 A이면 B, A이면 C잖아요. 자, A이면 B 그리고 C에서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B 그리고 C이면 B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C로 안 나가고 B로 나가냐? 그거는 결론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B 그리고 C가 C이면 B라고 한 건 뭐냐? 그러면 연원지 단순하죠. B 그리고 C이면 B로 해도 되고 C로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B로 해야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B 그리고 C이면 B를 풀어줘요. 전체 다를. 어차피 동시죠. 그러면 not B 또는 not C 또는 B가 나와요. 여기에서 not B 또는만 남기고 B 또는 not C를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not B 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단순 함축처럼 B이면 화살표가 나와요. 그리고 B 또는 not C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 A이면 B 그리고 C에서 결국은 B이면 B 또는 not C가까지 나왔는데 이 전체를 정리하면 A이면 B 또는 not C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A이면 B, A이면 C가 결과적으로 A이면 B 또는 not C가 도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타당한 연역 논증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연원지 단순화, 결합법칙, 단순함축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차례차례 논리적으로 도출해 나가다 보면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습을 좀 이거는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예. 처음에는 조금 뭐지라고 하실지 몰라도 해보시다 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그리고 되게 재밌고 이런 문제를 더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만들죠. 자 10번으로 가볼까요? 이거는 뭐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호만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죠. 1번은 A 또는 B, not B, 그러므로 A. 선언지 제거법 타당합니다. 2번은요. A면 B, B면 C, 그러므로 A면 C. 조건 3단 논증 타당하죠. 3번은 A면 B, not B, 그러므로 not A. 후권 부정식으로 타당하고요. 4번은 A면 B, A, 그러므로 B. 이것은 정권 긍정 논증으로 타당하죠. 5번은 어떻습니까? A면 B, 그러므로 A라고 하는 거 후권 긍정의 오류가 되겠죠. 후권을 긍정하면 안 되고 전권을 긍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문들을 통해서 사고를 하셨다면 이것을 이제는 기호화해서 그 기호에 의한 어떤 타당하냐 부당하냐라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도 이렇게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1번으로 가봅니다. 자,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이미 앞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 진술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마찬가지고 오지선다 1번에서 5번까지도 전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호화를 한번 해보세요. 기역은 A면 B, 니은은 not A면 not C, 디귿은 A면 D, 리을은 A예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도 마찬가지로 1번은 B 또는 A, 2번은 D면 C, 3번은 C면 B, 4번은 C면 D, 5번은 C면 A. 굉장히 리드미컬하네요. 읽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1번 B 또는 A는 이걸 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리을에 보면 A가 있죠? A 여기에다가 B라고 하는 선언지를 첨가했네요. 그래서 B 또는 A라고 하는 건 선언지 첨가법. 전제가 참이라면 A가 참이라면요. B 또는 A는 이 결론은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선언 명제의 진리표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번은요. C이면 B라고 하는 것은 니은하고 기역의 조건 3단 논증이고 C이면 D라는 4번은 니은하고 디귿의 조건 3단 논증이고 C이면 A라고 하는 5번은 니은의 대우죠. not A이면 not C, C이면 A니까. 그래서 결국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 항상 참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저는 뭐 A, B, C, D 이렇게 대문자로 쓰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비판적 사고를 수강하면 논리학을 수강한다. 이거를 B이면 논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선 중요한 건 어떻게 기호화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일관성이 있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12번은요. 자, 이 문제를 기호화하면 A면 B, not B, 그러므로 not A라고 해서 후권 부정식으로서 타당한 논증입니다. 그래서 이건 타당한데 그러면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뭐 직원을 사랑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이면 B다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A이지만 not B인 경우. 그러니까 복지 지원 사랑하지만 복지 지원을 아껴요. 예. 그리고 뭘 합니까? 뭐 직원 생일을 챙긴다든가 뭐 운전해서 집까지 데려다든가 뭐 다른 다양한 뭐 그런 사랑의 그 방식들 표현 방식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한 논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3번으로 가보죠. 자, 말씀드린 대로 가나 다를 여러분들께서 아주 신중하게 기호화를 해보세요. 가는요. A 또는 B, B이면 not C, C 그러므로 A 그랬어요. 여기 지금 세 번째 전제 C를 보니까 이게 뭐 후권 부정식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전제 2를 어떻게 좀 바꿔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not A이면 B로 바꾸면 not A이면 B, B이면 not C, C 그러므로 A죠. 후권 부정식으로. 타당합니다. 이게. 나는요. A이면 B 또는 C
B 그리고 C이면 D, not D. 그러므로 not A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 보면은 세 번째 전제가 not C잖아, not D잖아요. 이거 후권 부정식으로 들어가면 not A가 따라 나올 텐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A이면 B 또는 C를 사실상 이 전제를 A이면 B 그리고 C로 바꿨다면 이것은 아주 타당한 논증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A이면 B 또는 C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논증이다. 다로 가볼까요? 영수가 머리가 좋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영수가 머리가 좋지만이나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죠.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A 그리고 B예요. A 그리고 B이면 not C. C 또는 D, not D, 그러므로 not B 그랬는데 전제 2와 전제 3을 보면은 선언지 제거법이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C가 남죠. 근데 전제 1이 not C잖아요. 후권 부정식이죠. 그러면 여기에 결론은 뭐냐면 not A 또는 not B가 결론이에요. 하지만 결론에서 여러분들이 not A 또는 not B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은 not B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가 하나만 이제 타당한 논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4번으로 한번 가보죠. 14번도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당한 논증이라고 볼 수 없는 건 2번인데 A면 B, not A, 그러므로 not B 그랬는데 전건 부정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연역 논증이다 라고 하고 15번 이거 뭐 참 너무 옛날 얘기네요. 이것도 여러분 형식을 보면은 A 또는 B, not B, 그러므로 A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선언지 제거법으로서 타당한 논증이지만 이것만으로 사드 문제를 그렇게 쉽게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매우 어려운 복잡한 신냉정시대에 모르겠습니다. 자 16번으로 가보죠. 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보시면 가는요 후권 긍정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다는 후권 긍정의 오류고요. 그리고 라는 후권 부정식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라를 갖다가 기호화하면 A이면 B 그리고 C고 여러분 그 다음에 not C가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A이면 B 그리고 C 그 다음에 전제를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B 그리고 C이면 C 뭡니까? 연원지 단순하죠. 그러니까 후권을 not C 그러니까 not A가 나오는 거예요. 후권 부정식으로. 이것은 타당한 연역 논증이다. 마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너는 미숙과 미라 둘 모두와 결혼할 수 없다. 무슨 선언? 포괄적 선언 아니죠. 배타적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미숙과 결혼하기로 했다. 선언지를 긍정해도 이것은 배타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논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미라와 결혼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얘기죠.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7번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글들을 갖다가 기호화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지금 1번은요 A 그리고 B이면 C예요. 근데 달러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다죠. not C예요. 그러므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미국 내 경기가 예상만큼 좋아진 것은 거짓이다 그랬으니까 뭡니까? not A 또는 not B예요. 그리고 지금 4번이 나오고 5번이 글로벌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not A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전제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not A 또는 not B에서 결론 not A가 나오려면 선언지 하나를 부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선 B를 부정하였으니까 not B를 또 한 번 not을 해주니까 B라고 하는 긍정이 나오고 이러한 형식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정답은 17번에 4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기호화하고 기호화한 그것을 논리 규칙들을 통해서 타당 부당을 가늠할 수가 있다,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면제 논증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시간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